자, 그러면 부동산 명의 신탁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등기 권리증과 같은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등기 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명의 신탁자, 즉 실권리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판례도 이와 관련해서 등기 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명의 수탁자가 이 등기 권리증을 자신이 아닌 명의 수탁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매매대금의 자금 출처는 누구에서 왔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권리자가 매매대금을 지급을 하였겠죠. 그러면 내가 계약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그리고 중도금은 어떻게 마련해서 지급을 했는지, 그리고 잔금은 어떻게 대금을 마련해서 지급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소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부동산을 누가 관리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누구이고 이에 따른 임대료를 누가 지급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명의 신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대출, 이자 등 관리 비용을 누가 납부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실권리자가 세금, 대출, 이자를 납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등기 명의자인 명의 수탁자가 관리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명의 신탁 관계에 있어서 명의 수탁자이고 그 대금을 내가 대신 납부했으므로 세금, 대출, 이자 명목의 합계 금액을 명의 신탁자가 부당이득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구상금 청구 내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명의 신탁관계 유형 및 회수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는데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자가 명의 신탁이라는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약 명의 신탁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유형인 이자가 명의 신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3개월 후 부도가 예상되자 개인 재산이라도 보존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있는 땅을 을에게 매도한 것이냐, 을 명의로 등기를 넘겨버렸다. 이런 걸 가장 매매라고 하는데요. 매매 계약도 무효이고 등기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갑은 나중에 을에 대하여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을 명의의 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중간에 을이 강원도 땅을 팔아 돈을 착폭해 버린다면 을로부터 땅을 매수한 병의 행위는 선이건 악이건 모두 그 행위가 유효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자기가 부도가 예상되자 이를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해 버린 경우에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이와 함께 체결된 채권 계약인 매매 계약도 무효라고 보고요. 을 명의의 등기도 무효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갑은 을 명의의 등기를 회수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냐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낸다고 하면 기각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소유권자니까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해서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을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회로 해서 이 등기를 병이라는 사람한테 매도를 하게 되고 병명의 등기가 완료가 된다고 하면 이 병은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병명의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